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내년 기대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벤츠가 레벨 3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해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장 막판 한 1시간 반 정도를 남겨두고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스닥이 1.5% 빠지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과 S&P 500이 정고점에 또 가까이 다가가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나스닥도 최근에 15,000선을 넘어서면서 역시나 15,000선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를 봤을 때는 나스닥 위주로 충분히 상승할 법도 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3.85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술주 성장주의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역시나 그간 반등이 컸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충분히 출회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또 연휴를 앞두고 그간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뭔가 휴식에 돌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인 하락에 페덱스라는 기업이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페덱스는 글로벌 유통 물류 기업으로서 향후 경기 전망에 있어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망스러운 실적과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야겠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12%나 빠졌습니다. 페덱스 경영진은 전 세계 산업 생산의 약화와 함께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로서 기업들이 재고를 비축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해운 수요도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좀 더 완화적인 금리 정책이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또 부양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장과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기와 그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벌어질지 아니면 이 괴리가 좁혀질지 이것을 계속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어요. 역시나 제가 매일 아침 알려드리는 이 CME 패드와치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는 3월 20일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67.5%였는데 오늘은 71.2%로 새벽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단 1월 31일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금리 동결이 86.6%로 확률이 아주 높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끝없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 확률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내년에 이렇게 6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물가 수준이 완화 기조에 들어갔고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초유의 사태만 없다라고 하면은 유가도 안정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 금리 인하 빨리 돌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15,000선을 잠깐 넘었던 나스닥은 역시나 15,000선 저항을 맞고 오늘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그간 상승이 아주 컸어요. 충분히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일단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지라인 알려드리고 있죠. 1차는 13,850, 2차는 13,250까지도 열어두면서 계속해서 잘 모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나스닥과 미국 주식의 단기적인 향방은 PC 물가지수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아마 한국 시간 오후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짧게 마무리하고 더 상승이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연준의 발언과 함께 CPI 지수를 보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유가도 상당히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금일 3.92%나 빠졌습니다. 자, 한때 258불을 넘기기도 했는데 오늘은 거의 260불대 가까이도 갔었나요? 259.84불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이렇게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밀렸어요. 자, 그러자 베타값이 큰 테슬라의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주가가 지난 3분기 어닝콜 이후에 이렇게 개발락을 보였던 이 갭 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40불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다만 이렇게 2년간의 이어진 이 하늘색 선 역사적 저항선에서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꽤 하락폭이 컸죠. 10%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좀 단단히 메고 계실 필요가 있겠어요.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면 약 230불대 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어제는 테슬라가 2% 오르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2% 정도 올랐던 이유는, 자,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방식이죠. NACS를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중국 판매량도 18,300대로서 잘 나왔었어요. 자, 하지만 시장이 빠지는 것에서는 역시 장사가 없었습니다. 테슬라도 크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계속해서 이 매크로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특히 금리 인하, 확률이라든지 언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에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자동차 제조업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년에 또 하나의 기대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일단 내년에 가장 강력한 기대 요인은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되겠죠. 생산 속도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 다음에 역시나 FSD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벤츠가 레벨 3 자율주행을 최초로 선포한 마당에 테슬라가 한 번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FSD 버전 12와 함께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 연말에 이것이 모델 2 생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을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세미트럭이 있죠. 테슬라 세미트럭은 현재 실제로 1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주로 이 펩시코에 납품이 돼가지고 식료품을 나르고 있겠죠. 콜라와 여러 가지 스낵들을 나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 테슬라 세미트럭 인도식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자, 그 이후로 테슬라 경영진은 이 세미트럭 램프업, 그러니까 생산량 향상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1년이 넘었지만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완성도 높은 제품을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100대 정도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펩시에 많이 공급되었다라고 했죠. 이 펩시와 함께 세미트럭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사용을 하면서 보완점을 파악을 하고 해왔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점이 이제 실제로 대량 생산할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세미는 주류의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테슬라의 미션과 비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세미 딜리버리 이벤트 때,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클래스 A 트럭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젤 차량으로 이어지고 있고 워낙 엔진도 크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오염물 배출량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 차량 전체 마켓 쉐어의 1%밖에 차지를 하지 않지만 미국 차량 전체 CO2 배출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20%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세미와 관련된 소식을 랄스라는 분께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3분기부터 기가 네바다에서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의 대량 양산 체제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세미의 연간 생산 캐파는 5만 대 정도에 이르를 거예요. 제가 이 5만 대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를 팔았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치면은 우리 돈 약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연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트럭 판매만으로요. 그러면 2조 원 정도면 현재 테슬라 한 개 분기 순이익 수준에 이르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을 또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사이버 트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은 이 트럭들의,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의 램프업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2025년이 되면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전성기는 2025년부터가 진짜일 것 같아요. 세미와 사이버 트럭의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 더불어서 2025년부터는 테슬라의 가장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겠죠. 25,000불짜리 차량, 바로 모델 2가 본격적으로 좀 생산이 될 예정에 있어요. 역시나 내년까지는 2025년부터 있을 퀀텀 점프를 위한, 그러니까 큰 도약을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벤츠가 뭔가 새로운 기술과 같은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 이름은 드라이브 파일럿입니다. 뭔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따라한 듯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벤츠의 이 드라이브 파일럿은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표방을 하고 있어요. 벤츠가 이 드라이브 파일럿을 사용을 할 때 이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에 이 블루라이트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 도입 결정이 미국 정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빛을 띠고 있으면 이 벤츠 차량은 현재 자율주행 중입니다 라는 것을 외부에 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내년 초부터 스타트를 한다라고 해요. 일단은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일부 고속도로에서만 이 벤츠 S클래스의 블루라이트를 간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벤츠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은요,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랑 네바다의 고속도로에서만 일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테슬라와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비전과 AI 기반의 자율주행으로서 어떠한 도로에서든지, 그러니까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을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데, 벤츠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특정한 소수의 지역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마케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벤츠 CTO는요, 벤츠가 최초로 새로운 산업 표준을 또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역시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일부 고속도로에서만 할 수 있고 EQS, 그러니까 S클래스에서만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25만 원의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연간으로 내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도 레벨 3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행 책임이 제조사에 있습니다. 레벨 2까지는 모든 운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데 레벨 3부터 조건부 자동화예요. 자, 여기 보시면 손과 발을 떼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스 오프도 있어요. 눈도 잠시 떼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벤츠는 전방을 좀 주시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레벨 3는 위험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차선을 바꾼다라든지 속도를 조절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차가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정한 자율주행은 레벨 3가 아닙니다. 레벨 4부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건 FSD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미 테슬라는 충분한 기술적인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레벨 4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FSD 버전 12가 나오면은 레벨 4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레벨 3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벨 4 수준으로 FSD 버전 12를 홍보하려면요, 국가의 법적인 조치와 함께 승인을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현재 테슬라가 보험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 FSD 버전 12가 많이 보급이 되고 보험 역시 많이 보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있으면은 레벨 4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FSD 버전 12를 사용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보험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자체적으로 손해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보고 테슬라가 레벨 4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FSD 버전 12가 나오면 벤츠가 이렇게 뭔가 앞서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레벨 3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벤츠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 정말 소수의 지역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달라요. 중국에도 지금 FSD 베타를 출시한다라는 소문이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은 테슬라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이 어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죠, NACS에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자존심을 세워왔던 이 폭스바겐마저 가입을 하면서 자, 이제 남은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스텔란티스가 되겠어요. 피아트 크라이슬러로 유명한 회사이죠. 지프라든지 마세라티도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스텔란티스만 가입을 하면 바로 북미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빈페스트라든지 마츠다라든지 페라리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차량 판매량으로 보면 극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있는 스텔란티스만 예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삼국지로 보면 통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소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북미가 NACS, 그러니까 테슬라의 충전 방식으로 통일이 되면 국제 표준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CCS 콤보라는 스탠다드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CCS를 도입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표준인 대부분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 NACS가 스탠다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개별 충전소 NACS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와 함께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가 테슬라의 이 슈퍼차저 방식이죠. NACS를 미국 표준으로 확정을 했어요. 공식적인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전기를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커넥터가 되겠죠. 그리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와 같은 충전소 회사들은 이제 NACS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이 슈퍼차저를 이제 제조하고 설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라이센스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와 ESS 제조, AI 회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유통회사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역사적 저항성에 닿으면서 지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폭스바겐의 NACS 채택과 같은 좋은 뉴스와 함께 안 좋은 악재들이 있었죠. 독일의 EV 보조금 제외라든지 미국의 모델 3가 내년부터 보조금이 제외될 수 있다라는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주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역시나 AI 기술을 테슬라도 강력하게 좀 발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FSD 버전 12의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연내에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연내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아마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거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주가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2년간 쉬어갔던 이유가 미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매크로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치솟으니까 자동차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차값도 많이 인하를 하면서 마진율이 떨어지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반대의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레이어드 님도 금리가 낮아지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지, 연준이 얘기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나 금리 인하가 될지 아직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고, 그러다 나중에 테슬라는 앞서 보셨듯이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세미 트럭도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춰갈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모델 Y 리프레시 모델도 발표가 되면서 연말에 차량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테슬라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테슬라의 행보를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